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그전을 안 할 건데 왜 화를 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호출산제가 뭐냐면요. 누구를 보호한다는 건가? 아이를 보호하는 건지, 산모를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은 둘 다를 보호하는 건지, 뭐 정확한 의미는 알 수는 없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둘 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미혼모 문제죠.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욕 중에 이제 니는 애미애비도 없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낙인을 찍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산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임신 중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참 무섭잖아요. 임신 중절을 한다는 것이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고 또 일을 하는 상황이면 또 병원을 가기도 쉽지 않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원래 좀 비만이었던 사람이면 이제 본인이 진짜 비만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임신을 한 건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인 남성분들 놀릴 때 이제 너가 임신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 갑자기 아이를 낳아 버린다면 그 아이가 유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지키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럼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각각의 논리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찬성하는 논리는 방금 얘기한 거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질 않죠.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서 좋아했는데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앞서버렸죠. 상당히 빠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남자와 여자 간의 애정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피임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비난이 화살이 이제 남자에게는 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찬성 근거로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찬성론자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나라 노동력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보호 출산제로 채우려는 이제 심리가 있는 것이죠. 고위층들도 마찬가지고 찬성론자들도 그걸 아는데 교묘하게 숨기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이 찬성 논리가 되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알 수 없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자 이제 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보호출산제를 하기 위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육아시설을 키워야 하는 새로운 파이가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직종 관련해서 회사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은 어떤 측면을 들어서 반대를 하냐면 이제 익명출산제, 보호출산제를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성인들이 무분별하게 쾌락만을 즐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쾌락만을 즐기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 나 아이 키우기 싫네? 하고 오히려 다 내던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로 괜찮은 아이냐? 그런 데서 자라난 아이는 여전히 오히려 부모 없는 아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게 되기 때문에 전혀 아이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가족력이나 유전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적으로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자의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여성분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과거를 보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보는 거울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1년을 만난다 한들 만날 때마다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소위 얘기해서 비위를 맞추는 행동은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평생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본인의 본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성실성이라든지 진실됨 아니면 지능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도전의 예를 들었는데요. 박명수가 정영돈한테 돈이 많은 사람이 좋냐 정이 많은 사람이 좋냐라고 하니까 정영돈이 돈이 많은
사람이 보통 정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과거가 오히려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샅샅이 살펴보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도 개가천선이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기가 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다른 보호시설에 넘긴 그 여자가 본인의 과거를 맘먹고 숨기면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결국에는 결혼정보회사의 몰락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 학력, 소득, 뭐 부모님 관계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로 혼인한 경력이 있는지 이 정도만 걸러지는 거지 이 사람이 과거에 출산을 한 이력이 있는지 이것까지 거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경력이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엄청나게 레드 플래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까지 걸러줄 수 있는가? 애초에 보호 출산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익명 출산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모르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여자의 과거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안 하면 되죠. 그래서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익명 출산제 해라.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저그전을 안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뭐 사실 저도 좀 화를 내는 편이긴 했는데 왜 저런 정책을 시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그전을 안 할 건데 왜 화를 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호 출산제, 익명 출산제 그러면은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여자가 이런 아이를 낳았다라고 비밀리에도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해커들이 해킹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에 대형 결혼정보업체에서 해킹을 당한 것처럼 혹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항상 해킹을 당하죠. 근데 사실 이제 제 정보는 이미 중국에 노출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가진 게 없어서 뭐 두려울 게 없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익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익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보호 출산, 익명 출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고 아마 할 겁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렇게 낳아지고 길러진 아이를 국가적 노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죠. 아기가 원해도 생모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사건들만 봐도 그 아이들이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빨리 이런 정책이 시행이 돼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출산율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두서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